남궁원의 아트 컬럼, 한국인터넷미술가협회 창립, 표지작품 베르툼누스의 모습을 한 루돌프 2세, 파리 특파원 이하영이 전하는 컬렉터 에밀 뷰를레에 관한 이야기, 2012 5월전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2022 띠그림전 호랑이, 호, 타이거전, 이용로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안목, 청간지 이용로 컬렉션전, 갤러리 조선에서 개최하는 우민정 펄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전시하는 빛, 영국 테이트 미술관 특별전, 아트 컬럼니스트 이종태의 오거스티스 에그의 여행의 길동무,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0도, 15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한 10여일 연속되는 바람에 아마 북한강도 다 얼었죠. 설날을 맞이하면서 계곡의 물들이 차츰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물론 또 다른 추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계절은 어김없이 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 아트컬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한국 인터넷 미술가 협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미술 시장의 변화와 비대면 시대의 장기화에 따른 공격적인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활동과 미디어 영상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작가 자신은 물론 뜻을 같이 하는 역량 있는 작가 모임을 만들고자 한다. 민우 현대미술관 에코뮤지엄으로 거듭 태어나다. 성남시의 유일한 사립미술관이자 국내 유일의 미디어 전문 작품 전시라는 목적으로 설립한 미술관이 4천여 평 공간의 철쭉관으로 이전되어 1월 말 개관한다. 세계적인 명화 비너스의 탄생, 모네의 수련, 프리디의 안개 낀 바다 위의 방랑자를 비롯하여 김홍도의 송화선인 취생도, 겸재 신은복의 사직 노송도 등 자연 공간 속에서 힐링하며 즐길 수 있다. 또한 국내 작가 이활종, 배병우, 김재학, 남궁원의 미디어 작품도 볼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 위한 아쿠아룸, 움직이는 수족관의 디지털 연못 등을 재미있게 터치하며 물고기를 그려보고 움직이게 하는 과학과 미술이 함께 만나는 영상미술도 체험할 수 있어 가족 나들이의 최적의 공간이다. 영상관은 5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으며 다랑아리, 디지털 연못, 배병우의 영상, 기타 다른 영상들이 함께해서 50여 점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는 공간입니다. 한번 와보시면 가족 나들이의 최적 지름을 알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컬렉터 에밀 뷰를레. 세계적인 개인 컬렉터 에밀 뷰를레의 컬렉션은 인상파의 거장과 후기 인상주의파, 나비즘과 20세기 초 작가들, 야수파와 입체파, 그리고 모딜리아니와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19세기와 20세기 초 프랑스 예술사의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에밀 뷰를레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1924년 스위스에 정착하였고 1951년부터 5년간 600여 점의 작품을 수집하였다. 그는 실제로 미술사에 관심이 높았던 사업가로 예술작품을 보는 눈이 남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20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가장 뛰어난 컬렉터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예술 애호가들은 그를 컬렉터로서 인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시한다. 뷰를레는 군수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1948년 세잔에 빨간 조끼를 입은 소년을 시작으로 여러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그의 사후 가족들이 뷰를레 재단을 설립하였고 마침내 1960년에 개인 미술관 중 최고로 평가될 만큼 수준 높은 컬렉션을 선보이게 되지만 2008년에는 뷰를레 컬렉션 작품 중 도난 사건이 벌어졌고 여러 문제를 겪다가 결국 2015년에 미술관 자체는 폐관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2019년 파리 마이올 미술관에서 뷰를레 컬렉션을 재조명하는 전시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는 15년 넘는 비를레 재단의 자료조사와 연구 결과물과 과정들로 가능한 것이었다. 2000 시립 월전미술관에서는 1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하여 띠그림전 호랑이절을 개최한다. 한국인에게 호랑이는 동물 그 이상의 존재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 동물로 여겨왔다. 8명의 작가가 함께하는 이번 전시의 호랑이는 용맹한 모습부터 가족애 넘치는 모습, 풍자와 해악이 가득한 모습, 나아가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탐구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관람객에게 다가간다. 2000시립 월전미술관 1, 2 전시실에서 8인의 작품 26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한다. 1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응로 미술관에서는 청관제 이응로 컬렉션이 전시되고 있다. 대전 고암문화재단 이응로 미술관은 작고작가 조재진과 박경임은 컬렉터로서 1970년대 중반부터 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에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청관제는 이들의 컬렉션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이 수집한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이응로 작품 100여 점이 안목, 청관제 이응로 컬렉션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전시를 위해 청관제 박경임, 조재진이 수집한 이응로 전시 도록, 리플렛 등의 아카이브 200여 건을 이응로 미술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전시는 이응로의 주요한 대표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미술사에 소개된 이응로의 작품은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비교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는 지난 12월 20일부터 2022년 5월 8일까지 빛 영국 데이트 미술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빛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빛은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철학자와 예술가 그리고 시인이 탐구 대상이 되어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현재 우리가 빛의 효과를 이해하고 포착하며 모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왔다. 전시회는 예술가 43명의 작품 110점이 소개될 예정이다. 영국 데이트 미술관 소장품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들은 오늘날 전 세계 각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와 장소, 매체를 아우른다. 전시 구성은 빛, 신의 창조물을 비시작으로 총 16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백지숙 관장은 노원구에 위치한 북서울미술관에서 처음으로 해외 소장품 걸작전을 개최하여 매우 기쁘다고 말하면서 동북부 지역의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개최를 염원했던 전시인 만큼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관람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월 8일부터 3월 1일까지 갤러리 조선에서 우민정 벌전이 개최되고 있다. 마판에 흙을 채워 수많은 서사들을 새기는 우민정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대변한다. 반복되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지만 내일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민정의 작품에 등장하는 도상인들은 코끼리, 뱀, 풀, 무지개, 밧줄과 천막 등 각 인물들이 바라는 바를 의미하며 그것은 항상 수직적으로 작용하여 언젠가 그 시도를 뛰어넘고자 하는 우리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는 이전과 달리 각 그림에 불설, 문학, 가곡의 구절 등의 서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완벽한 기승전결이 있는 시나리오라기보다는 누구나 한 번쯤 있었을 법한 어렴풋이 모두 가지는 그런 시시해 보일 수 있는 서사들이다. 대구미술관에서는 1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나를 만나는 계절전이라는 타이틀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년 대구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는 모던 라이프, 다니엘 베렌, 실감 콘텐츠 교육형 전시 총 10개다. 작년 10월 19일에 개막하여 올해 3월 27일까지 진행하는 해외 교류전 모던 라이프와 더불어 이민년 새해 첫 전시는 소장품 기획전 나를 만나는 계절이다.
나를 만나는 계절은 그동안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소장품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고찰과 삶의 여정을 추적한다. 최은주 관장은 미술관이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업무 시스템 체계화, 대구 미술의 재조명, 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시민과 소통하는 미술관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미술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오거스티스 에그의 여행의 길동무, 아트 컬럼니스트 이종태.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철도가 운행된 해는 1807년이다. 1825년에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증기기관차가 객차를 끌었고 1830년에는 최초의 철도 회사 리버풀 앤드 만체스터 철도가 설립되어 철도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그로부터 30년 이상 지난 1860년대 초, 사람들은 이미 기차 여행에 익숙해져 창에 달아놓은 블라인드 술 장식이 비스듬해질 정도의 속도에는 더는 놀라지 않았다. 이 무렵에는 여행사 토마스 쿡이 출시한 세계 최초 패키지 투어 상품도 판매되었고 기차역에는 읽을 거리도 구할 수 있었다. 창밖 풍경은 영국이 아닌 프랑스 온난한 리비에라 해안 지방의 도시 망통이다. 심한 천식을 달고 다니던 에그가 자주 방문했던 요양지로 사실 그 지역에는 아직 기차가 운행되지 않았다. 에그는 그곳에 가면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당시 런던의 대기 오염은 심각했다. 가정집 난방, 증기기관 쓰는 공장, 배, 철도의 에너지원은 모두 석탄이었다. 안개에 쌓인 런던은 전혀 로맨틱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석탄에 나오는 유해한 연기, 즉 스모그였다. 증기기관차의 시대는 공해에 따른 희생자가 급격히 늘어난 시대이기도 하다.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했던 에그는 47의 병으로 타계했고 이 그림이 생전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에그는 영국 화가로 왕립 아카데미 회원이었다. 1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OCI 미술관에서는 완상의 벽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다. 한국의 우수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사업 일환으로 주 오사카 한국문화원이 주관하고 OCI 미술관이 기획을 맡았다. 앞선 2019년 같은 사업을 통해 일본과 중국에서 개최한 2017년 그 집 전시의 후속 전시며 당시 한국 미술에 대한 해외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OCI 미술관의 소장품들을 추가하여 전시한다. 완상의 벽은 한국의 도자기와 회화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완상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다. 완상이란 어떤 대상을 취미로 즐기며 구경한다는 뜻으로 감상과는 달리 취미로 즐긴다는 조건이 충족된 행위를 칭하는 단어이다. 한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한 부대 행사 등을 통해 좀 더 심도 깊은 한국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소개한다. 롯데 뮤지엄 에비뉴얼에서는 2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알렉스 프레거전이 열리고 있다. 롯데 뮤지엄은 2022년 첫 기획 전시로 할리우드 색감과 섬세한 감정을 담아내는 이번 전시는 알렉스 프레거의 초기 작부터 가장 최근 신작까지 작가의 작품 세계를 총망라하는 사진과 영상, 사진 영상 100여 점의 작품이 국내 최초 대규모로 선보일 예정이다. 1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봉산문화회관 아트스페이스에서는 장용선전, 유랑빛라는 제화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2022년 유리상자 전시공모 선정작 첫 번째 전시로 유리상자 아트스타 1전에 장용선 작가의 유랑빛을 선보이게 되었다. 지난 20년 11월 서류 및 인터뷰 심사에서 작가는 실험 정신으로 요약되는 공모 주제에 대해 작가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반영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주관적이며
감성적인 자연 혹은 생명에 대한 해석이 보편적 가치와 공감하는 연동성 그리고 견고한 물질적인 소재를 주로 다루는 조각가이지만 자연에서 얻은 가변적인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실험성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을 받으며 이번 전시 기획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웨스틴 조선 부산 호텔에서 미즈 갤러리가 주최하는 블루 아트 페어 예술이 삶의 기준이 되다라는 타이틀로 호텔 아트 페어가 열린다. 동백섬에 위치한 해운대 바다 조망권의 특1급 호텔 웨스틴 조선 부산은 럭셔리 힐링 공간으로 새로운 가치의 경험을 제공하여 호텔 아트 페어의 최적의 장소이다. 다양한 홍보 마케팅으로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갤러리와 작가분들에게 2022년을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블루 아트 페어만의 단연간 풍부한 경험을 통한 획기적이고 참신한 기획으로 함께하는 모두가 상생하는 윈윈 구조로 참여 작가에게는 전시와 수입을, 초대된 부산 시민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을, 부산시에는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의 시너지를 주고자 한다. 이어 부산시의 다양한 형태의 후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업체에게는 홍보 효과를 더해 기업과 문화예술이 상생하는 아트페어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코로나19의 이슈로 힘들었던 모두에게 치유와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함께 참여하기를 제안한다.